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글로벌 다문화 교육 사례로 제주 세계 평화의 섬, 그다음에 우리 제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 사례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다문화적 안목을 좀 확장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주 첫 번째 우리 목차를 잠깐 보면요, 우리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얘기 간략히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가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간의 관계 교육의 현장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세계 자연유산, 그 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좀 확장시켜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교육 사례로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영상으로 해녀에 관련된 두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들은 얘기를 실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세계 평화의 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 기억에 2005년에 지정이 됩니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다. 물론 이제 그 근거로 좀 약간 이제 추적해서 들어간 거긴 합니다. 제주는 도둑, 거지, 대문 없는 산무의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제주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지정학적이라는 건 뭐죠? 지리 정치적으로 좀 위치가 좋다는 거죠. 여기 뭐 보다시피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중심적 위치인데, 중심적 위치가 뭐냐? 강국들의 중심적 위치여서 평화를 논의할 때 적합하다. 그래서 실제 제주에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세계 지도자들, 강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화회담을 몇 번 했었고요. 미팅을 몇 번 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단순히 그런 평화적인 논의가 있었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제주가 이런 산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전통도 있고, 또 하나는 4.3이라고 하는 불행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던 곳이어서 그 불행을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얘기도 포함을 시켜서 이제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4.3 사건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자, 비극을 승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 근데 그 뒤로 그 배경의 또 다른 의미는 유네스코 세계 생물 보존권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 그다음에 2007년에는 또 이어서 한라산과 일출봉, 그다음에 용암동굴 지역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또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 지질적으로 아주 독특한 곳이어서 의미가 있다 해서 또 지질공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9년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또 가장 어찌 보면 좀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게 2016년 제주 해녀 문화가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제주 해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 해녀 문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인간 자연의 교육 현장이 바로 제주다. 그래서 제주가 되게 좋은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의 인문과 자연이 독특하죠. 섬지역이다 보니까 나름의 화산 지형이라는 독특한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또 생겨났다라는 것, 또 역사적으로 섬지역이다 보니까 약자로서 그 피해 현장이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 하여간 제주가 좁은 지역임에도 굉장히 다면적인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그 좋은 교육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개발의 피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섬지역의 독특한 자연과 인문 환경은 관광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주가 1970년대부터 관광지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관광지로 칭해지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는 단연 최고의 그 관광 목적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또 갈등적인 측면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관광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주의 환경과 또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다는 것도 문제로 부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갈등적인, 또 역사적인, 그 다음에 또 자연적인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호혜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훌륭한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교육 현장으로서는 우리 평화의 섬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얘기는 또 그 뭐죠?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 그와 더불어서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해녀 문화 얘기를 좀 하면서 이번 시간에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된 것은 역사와 문화적 그 전통 때문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 역사 문화 주제는 제주인의 삶이 자연의 도전, 적응에서 생겨난 독특한 그 전통 문화, 산무 정신, 그 다음에 공동어장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어장 얘기는 우리 이제 후반부에 가서 해녀 문화가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주의 산무 정신, 대문 거지 도둑이 없다라는 사회상. 이건 참 자랑스럽죠. 대문이 없고 거지도 없고 도둑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빈곤층이 없다, 또 도둑이 없다라는 것은 좀 평등 사회였었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의 전통, 그다음에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공동어장들은 정말 우리가 글로벌 다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대표적 사례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성평등 전통, 우리 제주 여성의 강인한 생활력들도 우리 사회에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 문제, 젠더 평등의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는 제주의 전통 지역 문화는 정말 교육적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먼저 해보면, 일단 인간과 인간의 평화, 우리 역사의 고난을 이제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현장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주 역사를 돌이켜보면, 뭐 물론 예전으로 가면 탐나의 독립국이었다가 우리 신라 시대 때 이제 육지에 이제 스스로 복속 이제 뭐 같이 병합이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침탈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지도는 뭐냐면 결치로 작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주변 지역을 식민화 시켰다가 연합군 세력에 밀려서 이제 패퇴를 해 나가는데, 마지막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는데, 결치로 작전. 대다수의 최후 보류가 일본 본토에 있었는데 제주만 유일하게 이제 일본 본토가 아닌 이제 마지막 전장터로 자기네들이 이제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바로 결치로 작전. 그러니까 제주에서 연합군 세력과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임으로써 본토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거의 뭐 일본군 6, 7만 명이 주둔하던 마지막 전장터로 이제 뭐라죠? 보루로 이제 그 시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장 시설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모슬포에 가보면 여기 비행장이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 경납고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한라산 중간쯤에 보면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러죠? 콘크리트 무장 기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곳도 한번 가보면 그냥 단순하게 가보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 역사의 흔적들을 봄으로써 평화에 대한 교육 현장으로 또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후에는 4.3 사건, 잃어버린 마을들. 4.3 사건은 일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던, 분리 건국을 하려고 했던 것에 반대하던 그런 움직임을 강제로 이제 무장 통제를 하면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인 거죠. 제주에 어찌 보면 가장 큰 근대사적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해군기지가 건설이 됐고, 요즘에 뭐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또 공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되면서 제주는 정말 격동의 세기를 보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격동의 세기여서 나름대로 해결해야 될 갈등의 문제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평화교육, 뭐 또 넓게 보면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일제 군사 기지들을 방문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평화 교육 또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있다라는 거. 4.3 사건 3만여 명의 인명 피해를 봤던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터라는 것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마을이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이고요. 아마 그 학살터들에 대한 기록물들도 많이 있고요. 또 현장에 가서 그 기록물과 더불어서 이제 평화 교육을 또 받을 수 있고, 지금 그 제주시 동쪽에 제주 4.3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그쪽에 가서 나름의 그 역사적 그 자료들도 간접적으로 좀 체험해 볼 수도 있어서, 제주는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평화로 승화하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 내지는 교육 현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 그래서 평화 교육의 장으로서, 평화 교육은 사실은 넓게 보면 뭐 세계 시민 교육,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더 넓은 교육으로 보면 글로벌 다문화적 안목을 기르는데도 되게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주는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이런 역사와 문화가 자칫 어두운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어두운 역사라고 해서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볼거리 관광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알거리 관광으로서의 가치를 좀 우리가 부여해서 평화 교육의 장으로 좀 이렇게 자료도 만들고 안내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뭐 과거의 평화 유린에서 현재 평화 추구의 아주 대표적 장소로서 우리가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루트를 만들어 본다면 일제 군사시설, 그 다음에 4.3 유적지, 그 다음에 4.3 평화공원, 그 다음에 우리 서귀포에 있는 중문 지역에 있는 제주국제평화센터로 이어지는 루트를 만들다 보면 평화 유린의 현장에서 평화 추구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정 지역 알트르 비행장, 비행기 경락고, 경락고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일제시대 때 실제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었던 그 비행기 경락고가 그대로 살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방치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그 교육의 현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비행기 경락고를 보고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그 박물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그 앞에서 그냥 그 생계를 위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어두운 역사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버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아직도 발굴하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건지 정말 아쉬움이 막 겹겹이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송악산 해안 진지동굴, 그 다음에 4.3 사건 때 사람들이 살던 마을들이 소개가 되면서 다 사람들이 피난 가고 불질러서 없어진 마을들이 지금 기록만 이렇게 그 표성만 남아있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네, 여기 뭐 혹시 안 가본 친구를 위해서 여기 비행기 경락고가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서 있는 모습이고, 요건 이제 고사포 기지입니다. 요것도 근처에 있는 고사포 기지인데, 여기에 지금 큰 이제 비행기를 공격하는 그 고사포가 위치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정말 그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 관광의 또 다른 사례로 생태 쪽에 한번 측면을 들여다보면, 제주는 뭐 생태 쪽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섬지역이다 보니까 고유한 생태계가 독특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를 맞아서 정말 엄청나게 제주는 또 한 번의 그 교육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그 가치는 2002년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어찌 보면 세계 자연유산이기에 더더욱이나 또 이제 유일이라는 게 가치를 또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 이런 이제 지정은 단순히 보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라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는 이제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치도 되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관광 자원만이 아닌 교육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우리가 좀 의미를 찾고 자료도 만들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교육적 활용이 좀 아직 더디다라고 하는 게,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디가 된 걸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주도 전체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한라산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팩트는 정확해야 되니까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3곳입니다. 물론 이제 제주도 내에 한라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생태 자원이 다양하다. 다양한 식생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산 일출봉입니다. 일출봉은 그 자료를 읽어보면, 또 일출봉은 왜 또 특별히 그 지역이 지정이 되었을까? 뭐 그 자료집을 읽어보면 되게 흥미롭게 그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중 분화를 한 화산 지형이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하와이에 어디에도 있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어디도 있고 유럽에 가면 이런 수중 분출 화산들이 많이 있는데 성산 일출봉이 독특한 것은 이 바다 쪽이 침식을 받아서 그 단층들, 절개면들이 그 속살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서 교육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가치를 분명히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할 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검은 얼음 동굴 개라고 합니다. A series of volcanic cave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개들이 서로 이제 지하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독특한 이유는 또 뭘까? 기괴한 동물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화산 용암 동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암이 분출된 것들이 뜨거운 용암이 마그마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표면은 공기와 닿으면서 빨리 먼저 식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층부는 먼저 식고 나머지 하층부는 뜨거우니까 그대로 쭉 빠져나가면서 아주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동굴에 비교해서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의 용암 동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죽은 조개 폐류들이 이제 바람에 날려서 그 용암 동굴 위로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근데 석회는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개 껍질들이 물에 녹아서 그 석회 성분들이 용암 동굴에 일부 배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암 동굴 단순한 용암 동굴인데 석회암 동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독특하다. 정말 그 세계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음에도 그냥 동물은 단순하게 귀귀하게 생겼다. 또 일출을 보면 등산하기 좋은 산에 뿔쑥 솟은 모습이 귀귀하다. 한라산은 제주의 중심부에 있으니까 독특하다. 이 정도의 가치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적 가치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인간과 자연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그 사례로 아주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좀 자극적, 교훈적 내지는 교육적 가치로 본다면 그런 제주의 자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곳은 중문 관광단지, 그 다음에 골프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적인 관계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역설적 교육 사례로도 언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요게 지금 우리 제주의 곶자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곶자왈은 그대로 이제 화산암들이 이렇게 막 있는 곳에 이제 균열들이 있는 곶이니까 뭐라 그러죠? 계곡이죠. 골짜기, 조그만 골짜기고 자왈은 이게 넓은 평지인데, 그러니까 화산들이 흘러가다가 쭉 평평한 대지를 이루면서 굳어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반들이죠. 토양화가 진전이 안 돼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연적인 자연 식생들, 나무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어렵게 생존을 하면서 꼭 분재와 같은 꼬인 그런 원시림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제주의 곶자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은 안반 지형이고 골짜기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제주에서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들이 지하로 스며드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하수를 받아들이는 지역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원시 식생이 살아있는 곳으로도 가치가 있고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곶자왈 지역들이 되게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함양 지역, 지하수를 받아들이는 곳, 그 다음에 원시림들이 살아있는 곳, 이런 면에서 자연적 가치가 되게 있는 곳인데, 놀랍게도 이런 지역들은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버려진 땅이었었죠, 오랫동안. 그런데 골프장들은 이제 넓은 땅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또 물이 잘 빠져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곶자왈 지역에 제주에 그 골프장들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시켜 보면 제주의 정말 역설적 교육의 장으로서 곶자왈, 보존되어야 될 곶자왈이 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면에서도 역설적 교육 현장으로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에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들이 들어선 지역도 넓은 지역이 개발 안 된 넓은 지역이 필요해야
필요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던 이런 지역에 국제학교가 몇 개가 4곳이 지금 건설이 되어 있죠. 그런 또 그 현장이어서 또 슬픔을 더하는 그런 교육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옹색하게나마 여기에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이 조성이 일부 좁은 지역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면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또 지켜볼 수 있는 그 가치로서도 곶자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의 분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보면 일제 군사시설들이 뭐 제주 곳곳에 특히나 이제 마지막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외부에 있는 마지막 뭐라 그러죠? 방어선이어서 굉장히 많은 군사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4.3 마을들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 이제 그 군인들이 강제로 뭐라 그러죠? 발본색을 한다고 하면서 침탈을 받으면서 없어진 마을들의 분포 지역도 이제 제주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뭐 역사의 한 장면 내지는 뭐 흔적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 자료로 만들어낸다라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강조하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역사와 자연환경은 바로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가치가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위락관광, 고난과 침탈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 그래서 좁게는 평화교육, 넓게는 뭐 시민교육, 아마 더 크게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세부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우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적 측면에서의 제주의 교육적 사례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를 조금 일부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는 일부라는 거, 한라산, 그 다음에 송산 일출봉, 그 다음에 거물오른 동굴계, 이 세 지역이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제주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다라는 거 참고로 뭐 팩트니까 알고 있어야 될 거겠죠. 가치는 제주는 순상화산이고 그래서 다양한 그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생물종, 특히나 식물의 다양성, 고도에 따라서 서식하는 식물들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식물의 다양성이 좀 교육적 가치가 있다, 뭐 생태적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일출봉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부 동쪽에 파도의 침식으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했었고요. 용암동굴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네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보호전과 보호존이라고 하면 단순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전적 가치 내지는 보호전적 가치 중에도 교육적 가치를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방문객과 이주 인구가 생겨나면서 좀 위협을 받게 되니까 도로 확충, 특히 주택 건설 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환경 청량제에 대한 고민도 좀 곁들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자연유산 얘기했고요.